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16 대비 그릿 언어와 매체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이 교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국어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 있고, 자, 언어와 매체와 이제 화법과 작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 과목의 어떤 특징, 뭐 장단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어떤 선택 과목을 이제 선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다시 또 화작은 이런 게 특징이고, 언매는 이런 게 특징이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해. 이런 건 안 하려고 하고. 자, 그 여러분들은 이제 언매를 이제 고른 친구들입니다. 이걸 이제 보고 계신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화작을 하고 있으나, 언매로 갈아탈까? 이걸 이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겠죠. 근데, 일단 언어와 매체는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이걸 고르셨겠습니다만, 저는 딱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예전에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왕관을 쓰려는 자, 뭘 견뎌야 돼요? 이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지? 쉽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지? 언매가, 자, 화작에 비해서 학습량이 많습니다. 정확히 문법이 그래요. 근데, 뭐든 이 또 어렵고 공부하기 힘든 만큼 보상은 더 큽니다. 그래서, 동일 원점수라면 무조건 표점이 높습니다. 무조건 표점이 높아요.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차이 났습니다. 그지? 뭐 수능까지 이제 그 정도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지? 아무튼 어쨌든 무조건 유리해.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여러분들이 멋진 꿈을 꾸는 친구들이 이 연매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연매를 선택한 친구들을 참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자, 다시 중요한 건 뭐예요? 언매를 선택했다고 해서 네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지? 어렵기 때문에 공부가 더 빡세기 때문에 말하자면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거지. 난 그냥 언매 선택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화작보다 유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이 그리트 시리즈는 이제 선택 과목은 이제 독서 문학이 있고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만 있어요.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은 최근 트렌드가 사실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화작은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풀고 그냥 EBS 문항들 정도 풀면 충분히 그 선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막 학생들에게 더 막 학습 부담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화작은 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언어와 매체는 보시면 책이 꽤 두꺼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언어와 매체니까 이제 언어, 문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언어는, 그러니까 문법은 총 25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250문항. 그 다음에 매체는 6문항. 맞아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하나에 들어가는 매체, 문항 개수죠. 15세트. 그래서 이제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총 90문항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이제 구성인데, 그러면 다시 우리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지? 그러면 사실 매체는 화작하고 큰 차이도 없고, 여러분 이제 좀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본 상태이실 거기 때문에 매체는 그냥 뭔가를 공부해서 푸는 느낌이 아니고 시험장에서 그냥 순발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일치 형태의 문제를 빨리 읽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연습. 가서 찾고 확인하고 막 이런 거를.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딱 감을 잃지 않는 정도의 어떤 훈련으로 충분하다. 그지? 이거를 막 양을 늘려가지고 빡세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연매 교재 구성에 대해서 사실 제가 처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보통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언어 매체를 합쳐서 문법 5문제, 매체 6문제에서 11문제,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구성하는, 아무래도 이제 이제 이 교재도 지금 여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딱 이제 뭔가 실전 연습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푸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갈까, 매체를 좀 늘려서. 근데, 사실은 언매 관건은 이제 그렇게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맞아. 문법 문제를 더 줄이고 매체를 키워서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몇 번 모의고사를 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작년에 수능 데이터들 이런 거, 과거 몇 년치의 이 언어와 매체 데이터를 보면 승부는 어디서 나냐? 문법에서 납니다. 문법에서. 이게 5문항밖에 안 돼. 사실은. 그지? 언매 선택 전체 국어 45문제 중에 5문항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2문제는 이 45문제를 언매 국어 45문제를 오답률 순으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순으로 쭉 줄을 세우면 좀 어려울 때는 2문제가 전체 5위 안에 들어가고, 좀 쉬워도 오답률 10위 안에 문법 2문제 이상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 2문제 때문에 표점이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네가 시험장에서 그 어려운 문법 2문제를 푸냐 못 푸냐에 따라서 언어와 매체의 성패가 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매체에 비해서 문법의 비중을 확 키운 거예요. 그치? 결국은 그 문법 2문제를 푸냐 못 푸냐 싸움인 거야. 이게 시험장에서. 아시겠죠? 그지? 그리고 문법은 여러분들 아시죠? 매체는 순발력이지만 문법은 모르면 풀 수가 없어.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 문법 쪽에 훨씬 비중을 높였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타겟은 뭐냐? 그 어려운 2문제입니다. 문법에서 나올 그 어려운 2문제. 이거는 뭐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아직 이제 올해 9월은 시행이 안 됐습니다만, 올해 6월, 작년 수능, 작년 6월, 9월, 재작년 수능 6월 똑같아. 어려우면 2문제가 5위 안에. 아무리 문법이 뭐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10위 안에는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문제 싸움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 언어, 이 문법 파트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반 정도는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이건 이제 네가 문법 학습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확인하는 건데,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반은 고난도 대비. 고난도. 이게 사실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문제로, 왜냐면 여러분들 문법 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막 그 문법 이론서에서 뭐 외워놔도 막상 문제 나오면 뭘 물어보는 거지? 막 이러다가 당하는 경우들 많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래도 기본 개념 확인하는 걸 얻고, 그지?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 이게 결국은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단순히 어렵다기보다는 좀 까다로운 문항들이 꽤 있을 거예요. 풀어보시면. 그지? 왜냐면 이제 요즘 트렌드 자체가 문법 포인트를 평가오는 그래. 막 어디 말도 안 되는 저 구석탱이에서 너희들 이런 거 낼 줄 몰랐지 막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이 문법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물어보거든.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 트렌드가 여러 가지 문법 포인트를 한 문제에서 동시에 물어봐. 그러니까 막 품사랑 뭐 피동사동이랑 뭐 높임법을 막 엮어서 한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막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최신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올해 버전에서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도 대거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지문 형태. 여러분들 그 독서 지문처럼 나와서 2문제 물어보는 이 문제들 있죠. 아, 이걸 여러분들이 또 은근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문을 주기 때문에 약간 참신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 왜냐면 어차피 지문에서 설명한 걸 바탕으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쪽을 또 대거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도, 그리고 특히 이 고난도가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최근 트렌드에 맞게 까다롭게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 여러분들의 어떤 문법 스탠다드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 이번에. 그래서 진짜 이 250문항을 차근차근 여러분들 잘 풀어나가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문법 수준에서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구석탱이 용용 죽겠지 막 이런 거 말고, 그지? 이런 거, 이거는 이 안에서 진짜 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어떤 지점에서 다 문항화가 됐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는,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푸세요. OX 느낌으로 푸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쭉 풀다가 2번 맞으니까 2번이 아닌가? 해설지 보니까 맞았네? 됐어, 다음. 자, 이러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답은 2번인데
예를 들면 이 3번은 그럼 왜 틀린 선지지? 4번은 왜 맞는 선지지? 이거를 하나하나 선지를 OX로 풀어봐. 그러면 진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평가원 기초에서 다루었던 모든 포인트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 다 알겠지? 한 번은 다 체크될 수 있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이제 푸시면서 좀 와닿지 않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여러분들 뭐 기본 문법 이론서는 하나 정도 다 가지고 계시죠. 제 커리를 탄 친구들은 엄매론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여러분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 다시 진짜 용감한 친구들이고 어떤 하나의 도전을 선택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그 도전에 걸맞는 마땅한 훈련과 노력이 뒤따라야 돼. 그래야 거기에 맞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문항입니다만 꼭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진짜 올해 언어와 매체가 어떤 난이도로, 특히 문법에서 문제가 어떻게 까다롭게 출제되어도 가뿐하게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아예 엄매를 선택해서 쭉 온 친구들이거나 엄매를 좀 갈아타 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뭐 문법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잖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기간에 이제 실력을 점검하는 용도, 소위 말 약점 체크 용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문법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내가 단기간에 좀 가장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그지? 이런 친구들도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진짜 꼭 어떤 필요한 소스일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뭐 쭉 해왔던 친구들, 단기간에 엄매를 좀 극복해야 되는 친구들, 누구나 가장 최고의 어떤 소스가 될 것이다 라고 자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해주시고, 자, 이제 진행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일단 매체 쪽은 강의를 그냥 이 틀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하고 많이 하진 않습니다. 많이 하진 않고, 그러면 언어 250문항을 다 강의하냐? 그러면 사실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강의는 핵심 문항만 선별을 해서 여기에서 꼭 이거는 꼭 진짜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좀 다시 한번 이걸 말로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좀 강조를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50문항을 다 제가 막 풀어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일 좀 의미 있고 좀 제일 핵심적인 문제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학습하실 때는 이제 계획표. 그래서 우리 교재 목차 뒤에 보면은 그 계획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매체는 뭐 15세트밖에 안 되니까 6문항 이건 뭐 푸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얘가 관건인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일단은 어떻게 계획을 짜놨냐면 10문제씩 25일 동안 푼다로 계획을 짜놨습니다. 25일 계획표. 그래서 10문제씩 스탠다드 10문항씩 25일로 딱 풀면 한 달 안에 끝나죠. 그죠? 일주일 내내 푸는 것도 아니에요. 5일씩 요거 풀면 5주면 끝나니까, 그지? 딱 거의 한 달 정도에 끝낼 수 있는 스케줄이거든, 그지? 한 달은 31일이잖아, 그지? 그래서 한 달에 끝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적절하게 고려하셔서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10문제도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5문항씩 50일에 풀어도 되겠죠. 그래봤자 2달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시작하시면,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이 7월이기 때문에 9평 전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지? 하루에 5문제씩만 풀어도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연매를 이제 좀 나중에, 국어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화작하기 좀 아까워서 언매로 갈아탄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25문항씩 풀면은 10일이면 끝나. 거의 2주 안에 끝낼 수 있어. 내가 좀 더 빡세게 진짜 내가 문법만 한 50문항씩 풀겠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끝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획표를 이제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잡아는 놨는데, 이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250문항 그러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지?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 진짜 아름답게 딱 문법 다 어려운 문제 다 넘어설 수 있으면
진짜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지? 그리고 뭐 딱 요거 하나로, 그지? 다 사실 다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너무 꿀 빠는 거야, 사실 이거. 이 그릿 업무도 이제 세상에 나온 지가 이제 한 5년 넘어가면서 이 문제들이 매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야, 어디서 김상훈 이런 문제들을 다 이거 막 개발을 했을까? 그치? 이거. 그래서 그 진짜 딱 필요한 내용들, 꼭 체크해야 되는 지점들 다 한 번에 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또 언어와 매체를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지? 그거를, 그 무게를 견디는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장 컴팩트하게, 사실 250문항이 적은 문항은 아니지만 풀어보면 알 거야. 그지?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